우방국이 아닌 나라와는 공급망에 그런 나라는 공급망에서 좀 배제하자. 이런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네. 미국의 계획이고요. 그런 공급망 재편에서 이제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국이라든가 타이완이라든가 일본은 미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이니까 예, 반도체, 배터리 이거는 같이 기술을 공유하면서 생산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이런 거를 구축해 보자. 대신 이제 중국은 좀 빠지고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구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 공급망 재편 사업인데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삼성 반도체니까 이번에 한국 방문을 통해서 삼성 반도체를 방문을 하면서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공급망 재편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고 삼성 반도체도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바이든 대통령 네. 도움이 되겠죠? 또 이번에 이 만남 과정에서 또 알려진 게 삼성 같은 경우에 미국이 2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게 다시 한번 또 회자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삼성은 뭐 사실은 이제 지금 여러 가지가 발표됐지만 지난해 이 5월 달에 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개념이 화두였었고 그런 화두 속에서 경제적 협력 문제가 이제 토의가 됐고 그때 삼성과 LG, SK가 대대적인 네. 투자 계획들을 다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을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계기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다만 현대의 경우는 신규 투자를 이해하고 있고요. 예. 어쨌거나 삼성 반도체의 경우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또 삼성 반도체 방문을 계기로 3나노 기술을 대량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졌다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호도 네. 날렸습니다. 네. 이런 그렇군요. 것들을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기업 홍보라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좀 상당한 효과를 거두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예,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방명록도 종이로 된 방명록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그 3나노 반도체인 웨이퍼라는 것을 준비를 맞습니다. 했더라고요, 삼성이. 이제 뭐 본격적인 생산에 앞서서 여러 네. 가지 이제 그런 부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마냥 좋은 것은 아니고 삼성이 미국하고만 장사를 한다면 미국 대통령과의 뭐 협력은 100%가 아니라 150%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나 삼성은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네, 러시아에도 있고, 뭐 동구에도 있고, 뭐 네. 세계 곳곳에 삼성의 대규모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과의 동맹이 너무나 강조가 됐을 때 삼성이 과연 지구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삼성 쪽에서 본다면 아닌 것도 있다. 고민되는 측면이 네, 고민되는 있겠군요. 측면이 있을 겁니다. 네. 중국에 있는 공장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중국 당국은 어떻게 할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삼성이 뭐 미국과의 협력에 대해서 주저할 건 없지만 경제 동맹의 주역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그렇죠. 반도체에 대규모 자본을 쏟아붓는다 이런 얘기들이 또 전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미국 입장에서 이런 걸 좀 견제하려는 행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큰 틀에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반도체 부분에서는 아닙니다. 네. 그래요? 반도체가 아니고 5G가 그렇습니다. 5G, 6G 쪽에서는 미국이 걱정할 정도로 중국의 기술이 비약적으로 도약을 해서 그렇군요. 잘못하다가는 이거 큰일 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게 화웨이를 제재하고 압박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화웨이가 5G에서는 뭐 앞서간다는 표현은 어떨지 몰라도 최강자였거든요. 근데 반도체 부분은 중국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요? 10년, 뭐 적어도 10년 전부터 반도체 굴기라는 명목을 내걸고 반도체를 우리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SK도 있고요. 우리는 또 이제 반도체는 타이완이 대국입니다. 타이완이 TSMC. 네. 예. 여기가 오히려 규모로 보면 삼성보다 특정한 부분에는 더 커요. 위탁 네. 생산을 많이 이제 하죠. 파운드리 그걸 많이 하는데 삼성보다도 더 큰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쪽에서는 뭐 엄청난 더 큰 부분이 있어서 네. 네. 삼성이 메모리 분야에서는 최강자지만 그런데 그 한국과 타이완을 따라잡기 위해서 중국이 노력을 하고 굉장한 투자를 했지만 예.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기술을 이제 그 나노 수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의 경우에는 뭐
14나노에서 20나노 정도가 이제 대중형이라고 하고 네. 7나노나 5나노 정도가 되면 이제 굉장히 고급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예. 이제 5나노 정도는 지금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단계에 이제 부가가치가 더 높은 이제 기술이 3나노 해가지고 이제 삼성과 TSMC가 이게 3나노 반도체를 놓고 이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네. 국면입니다. 네. 이제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죠. 중국은 지금 14나노 정도에서 이제 진전이 잘 안 되고 있고 7나노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접근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 격차가 상당히 크죠. 어. 이런 것들은 이 어떤 그 돈을 투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야만 되기 때문에 삼성과 타이완의 어떤 그 선두 질주 상황은 당분간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중국이 이 부분에서 반도체 부분에서는 굉장히 하여튼 약세를 보이는 것은 틀림이 없다. 다만 5G에서는 앞서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결정적인 이제 제재 압박을 받으면서 지금 화웨이가 물러나 있고 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좀 향후에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네, 바이든 대통령 오늘 이제 안보 일정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일본으로 출국을 하기 위해서 비행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장 화면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리무진들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들어올 당시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나가서 직접 영접을 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번 방안이 국빈 방문이 아니라 공식 방문 형식인 거죠? 공식 방문인지 실무 방문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이 정도 일정이라면 공식 실무 방문 정도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장관이 직접 나가서 영접을 하지는 않는데 이번에는 국빈 방문에 준하는 예우를 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도착 당시에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영접을 했던 것을 두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만찬이 국빈 방문 국빈 만찬 수준이었습니다. 아, 만찬이. 그랬군요. 네, 어제 예. 만찬은 국빈 만찬 수준입니다. 예. 국빈 만찬의 기준은 우리나라 국가의 모든 주요 인사들을 모두 초청한다. 그게 국빈 만찬에 해당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네. 예. 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차량에서 조금 있으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습을 조금 있으면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앞서서 작별 인사를 했겠죠? 그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 들어오는 소식으로는 작별 인사를 나누고 서로를 향해서 엄지척 인사를 건넸다라고 얘기가 전해지네요. 예, 오늘 이제 오산 기지를 방문해서 장병들을 함께 격려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배웅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에어포스원까지 같이 오는 건 아니고 건물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눈 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네. 오산까지 같이 온 것만 해도 파격적인 일정입니다. 아, 예우를 네, 예. 다 한 것이군요. 그런데 뭐 이제 한미 이 연합사 체제에서 한미 양국의 장병들을 같이 본다라는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일정이긴 하지만 하여튼 오산 공군기지에서 네. 바이든 대통령이 출국하는데 그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을 같이 한 것은 파격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예, 예우한 말씀하시는 것이다. 도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리무진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이제 일본으로 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본에서도 또 중요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뭐 미일 정상회담도 있지만 쿼드 정상회의 때문에 가는 겁니다. 쿼드라고 하는 것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 나라의 안보 협의체죠. 네. 안보 협의체 회의를 하러 가는 것인데 그걸 이제 쿼드 이제 영어로 4개를 뜻하는 말이 쿼드 러플이 있습니다. 쿼드 러플을 줄여서 쿼드라고 하는 거고요. 예. 이제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을 가는데 쿼드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의 아태 협의체, 인도태평양 협의체를 만든다고 했고 그것이 예. 이제 IPEF, 이제 IPEP이라고 하는데 예. IPEP의 출범과 관련한 협의가 시작이 되는 공식 선언을 일본에서 한다고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IPF에 참여하는 것을 공식 선언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IPEP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내년 11월에 출범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네. 준비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이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협의가 시작이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예. 네. 자, 근데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예. 이제 그 사령부 관계자들과 한 명 한 명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한 미군들을 격려 후에 출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가 IPF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또 주목되는 부분이 중국을 배제하고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그런 협의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미국의 구상이었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네. 거기에 참여하게 될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아세안 국가들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부담스럽죠. IPEF이 명백히 중국을 견제하고 배척하는 모임이라면 네. 우리도 IPEF에 흔쾌히 참여하는 것은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반응들이 있어서 미국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작업인데 중국을 배격하는 것은 아니다. 또 중국을 배격하는 식의 문구는 다 빼버렸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미 이제 중국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또 공개적인 차원에서는 중국을 배격하는 의미는 다 빠진 상태에서 단순하게 인도태평양 국가끼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새로운 경제 질서, 새로운 통상 질서, 새로운 기술 질서를 협의하고 만들어 나가기 위한 네. 그런 모임으로서 IPEF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내심으로 미국의 내심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뭐 저는 뭐 그럼 100%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후에 아시아를 처음 방문하는 건데요. 그렇죠. 첫 방문 국가로 대한민국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일본으로 출국을 합니다. 네.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에 앞서서 군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는 24일까지 머무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에 앞서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오산에 있는 KAOC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해서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안보 일정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일정 이후에 이제 윤 대통령은 중앙방공 통제소를 방문해서 또 장병들을 격려했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네요. 네. 오늘도 소소하게 들어오는 얘기들을 보니까요. 어제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상회담이 소인수 회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양국 정상이 이제 단독으로 만나는 그 회담의 시간이 있었고 확대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게 다 시간이 조금씩 더 길어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때 대체 무슨 얘기를 했던 거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함께 일하는데 멋진 파트너를 만난 것 같다, 뭐 이런 공감을 했다, 이런 또 설명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언론의 평가, 논평을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기대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두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거든요. 예. 처음 만나는 자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협력을 해야 되는 두 정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정책 성과보다 두 사람의 개인적인 친밀감을 우호 협력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느냐, 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일정을 그런 쪽으로 짰고 그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보면 압니다. 이제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뭐 둘이 싸웠는데 싸웠다고 하겠어요. 예. 근데 지금 당장은 뭐 다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보면은 그런 이제 오늘 이번 정상회담에서 잘 됐으면 한미 정상 간의 소통이 잘 되게 되어 있고 네. 한미 정상 간의 소통이 잘 되면 이 외교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잘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 작별 인사를 하면서도 이제 엄지척하면서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만찬 건배사를 보더라도 한미 양국은 훌륭한 친구다. 네. 이런 또 덕담을 주고받기도 했는데 앞으로 한미 양국의 네, 관계 이제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출국을 하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올라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1942년생이세요. 1942년 굉장히 이제 고령이죠. 12월. 그러니까 지금 예. 22년이니까 지금 80세예요. 예, 마지막 격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참 건강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손을 흔드는 모습 볼 수 그러면서, 있네요. 예.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항상 저렇게 하세요. 엄지척 이렇게. 엄지척을 원래 네, 좀 그러니까 시그니처. 그러니까 뭐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엄지척 나누는 건 그건 긍정적이고 의미 부여할 수 있는데 항상 저렇게 하세요.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작별 인사를 하고 에어포스원에 올랐습니다. 자,
자, 이제 일본으로 가서요. 오늘부터 24일까지 또 일정을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한미일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에서는 그 부분을 또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한국 미일 삼국 협력이 잘 되려면 이제 한일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한일 관계가 지금 어렵죠. 네. 한일 관계가 왜 어려워졌냐? 뭐 일본이 말할 때는 뭐 위안부 문제도 있고 뭐 강제징용 문제도 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본 사회,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우경화 경향이 너무 심해요. 우경화라고 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그 혐오하는 발언을 하고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을 하면 인기를 얻고 그래서 뭐 한국 비하 발언 같은 것들을 공공연하게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특히 정치권에서 그런 분위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일본에 남아 있는 한 뭐 미국이 아무리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뭐 일본 총리에 대해서 관계 개선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도 한일 관계 개선은 기대만큼은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네.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죠. 오바마 대통령 때고 오바마 대통령 때 2015년을 기한으로 해서 한일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외교 총력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한일 위안부 합의입니다. 네. 그런데 그 문제가 그 이후에 잘 안 됐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은 못다 푸른 숙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좀 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관찰한 바로는 미국 쪽에서는 한일 간의 관계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요. 예. 일본 사회 우경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한일 관계라는 것 자체가 정치 쟁점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움직이기 어려운 국내 여론이 있다 이런 점들을 좀 미국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일을 진행했다가 억지로 2015년에 위안부 합의가 이제 진행이 됐고 네. 그것이 가져온 뭐 후과가 좀 크죠. 네. 자, 바이든 미 대통령이 탑승한 에어포스원의 현장 화면 모습 함께 보고 계신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 전에 비행기에 탑승을 했고요. 이제 잠시 후면 이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2박 3일 동안 한국에서 일정을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안보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영내 공동체와 관련된 또 협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정상회담 분석할 때 기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본 틀이 있습니다. 네. 한미 양자 현안, 한반도 현안, 동북아 현안,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현안, 지구촌 현안 이렇게 5개 단으로 나눠서 하나하나 들어가면 이제 주요한 현안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이제 골라진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 문제 또 뭐 경제 안보 문제, 그다음에 지구촌 현안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세 개로 분리를 해서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나 그걸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큰 이름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이런 식으로 한 글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요. 포괄적 전략 동맹이다 이런 말은 좀 들어봤거든요 이전에요. 네네. 근데 글로벌이 붙어서 그렇죠. 이거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큰 방향에서는 같은데 범위가 커졌다 이렇게 단순하게 답변드리면 그렇습니다. 어서 들어보셨다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해 딱 1년 전 네. 2021년 5월 21일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한미 정상회담 그게 문재인 바이든 회담입니다. 그때 화두가 바로 포괄적 전략 동맹입니다.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대로 사용하면서 대신 범위가 한반도나 인도태평양 차원이 아니라 네. 글로벌 차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그 점에 있어서 약간의 차별화를 하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 됐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한미 관계를 전략 동맹은 당연하고 포괄적으로 간다. 군사 동맹이 아니라 경제적 협력, 기술적 협력, 사회적 협력을 다 같이 간다. 네. 가면 그걸 이제 포괄적이죠. 그러면서 그거를 범위를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네. 인도 태평양도 넘어서 예. 이제 글로벌로 간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방향성을 그렇게 잡은 것이죠. 예. 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이제 그 쿼드 회의 참석차 사실 아시아 순방을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렇죠. 이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어떤 순방 순서가 한국이 먼저였던 적은 없었거든요. 일본을 들렸다가 뭐 한국이 온다거나 중국을 들렸다가 온다거나 그런 게 지금 이번에 아시아 순방 중에서도 한국이 첫 나라인 것은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례적이긴 한데 처음은 예.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네. 있고요. 미국 대통령이 대개 이런 걸 정할 때는 그 국내 일정을 중심으로 먼저 살피고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런 일정을 맞춰서 이제 편리한 대로 가는 건데 그거를 일본이 큰 나라니까 일본 먼저 가고 예. 한국이 작은 나라니까 항상 작은 쪽을 간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에 한국을 먼저 왔기 때문에 예. 한국이 더 이제 의미가 일본보다 중요하다라고 예. 보는 것에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일본 먼저 간 것은 일본과 일이 더 많기 때문이고 일본과 협의할 일이 훨씬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일본 중심으로 일정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번에는 이제 쿼드라고 하는 것이 날짜가 정해 있었어요. 네. 이제 쿼드가 정해 있으니까 쿼드 때문에 일본에 가는 계획이 한국을 간다면 전에 가든지 뒤에 가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먼저 가는 게 좀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번에 아이팹의 출범을 이제 선언하는 이제 그런 협의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네. 개시 선언을 하는 건데 그런 자리가 일본에 있을 건데 그 앞에 한국에 가서 한국이 아이팹에 참여한다라는 말을 먼저 듣고 간다면 네. 아마도 그 아이팹 출범 협의 개시에 대한 또 홍보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협의가 먼저 필요했을 수도 있고 네. 한 칸 더 말씀드리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게 11일 만인데 만약에 이번에 안 하면 이 훨씬 더 밀리잖아요. 가을로 밀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정부 대통령과의 일정 협의가 조금 더 우선시 됐을 수는 있겠다. 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봤을 때 똑같은 나라입니다. 거의 같은 비중이라서 네. 이 일정이 편리한 대로 가지 그 일본이 더 중요하다, 한국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의미 부여를 않습니다. 하기는 좀 알겠습니다. 무리가 있다. 자, 바이든 미 대통령 이제 2박 3일간의 모든 방한 일정을 마치고요. 일본 도쿄로 출국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포스 원이 이제 이륙하는 그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예.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4일까지 일본에 머물면서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하고요. 또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도 합니다.